자, 같이 보죠, 이제. 요번 자본주의 단원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그 내신으로도 제일 어려운 단원이기는 해요. 오케이? 수능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요 소단원 말고 그 기회비용하고 무역이익을 구하는 단원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생각보다 별게 없어. 그래서 일단은 쌤이 프린트 아마 줬을 텐데 한 장 넘겨봐. 이제 자본주의 나올 텐데 이제 아이 참 못 찾겠어. 잠깐만. 여기 있다. 요거 한번 펴봐. 요거 한번 펴봐.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써져 있는 프린트가 있어요. 요거 한번 펴보세요. 얘는 한번 여기 보고 펼 수 있지? 몸개그.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꾸 개그 할 거야? 찾아서 못 찾아서. 오, 너 뭐? 잠깐만 기다려. 어디 갔니? 아이고, 난리 났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내가 가져갔니? 그럴 수도 있나? 그런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있어요? 그래요. 마술 금지. 오늘부터 마술하지 마세요. 자, 은성씨, 당신한테 들어간 프린트가 3장이에요. 아니, 있네. 왜 그래? 이거예요? 그놈이에요. 빨리 페이지가 아니, 넘겨봐. 나온다니까. 속고만 사셨나? 더 넘겨. 더운데요? 더 넘겨야지 나오지. 이건 다 우리가 배운 건데, 지금. 이건 집에 가서 보강하시고. 이거 없어? 야, 앞으로 넘겨봐. 앞으로 좀 넘겨봐. 있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자, 보겠습니다. 자. 은성이 요거 줘야지. 숙제. 자, 반 접으세요. 일단 반 접어. 이게 정답이거든? 반 접어. 반 접어. 문제 없는 데까지만 접어. 요령껏. 접었어? 풀어와서 나한테 해서 보내. 채점까지 해서 보내야 돼. 알겠지? 근데 다음 주에 물어봤는데, 맞은 문제를 틀렸다. 숙제 안 한 걸로 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 평가야. 저번 주에 배운 거 평가라고. 오케이? 저번 주에 배운 거 평가야. 자, 됐고, 이제, 자, 우리, 다 사이좋게 144페이지 펴세요. 여기 별거 아니야? 고전적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있는데, 이거 엉뚱하게 윤리에 들어가는, 윤리랑 경제에 들어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냐? 자본주의의 이제 설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임? 자본주의 뭐 말은 많이 들었지. 맨날 우리 자본주의 미소 배우잖아. 그쵸? 자본주의 미소. 자본주의 미소가 어떤 거야? 눈은 풀려 있는데 그냥 입만 웃어. 가식적인. 그쵸? 친구한테 하면 안 되는. 자,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스스로 불어난다라는 의미요. 뿌리 본자에다가 갑자기 급 한자 시간. 개재미 없다. 그죠? 뿌리가 지가 스스로, 이거 중국 한자인데? 이렇게 고쳐야지. 지가 스스로 불어난다는 의미야. 이해되셨죠? 우리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다고 하잖아. 어떻게? 내가 빌딩을 갖고 있어. 건물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뭐야?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나한테 꼬박꼬박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오케이? 이 학원의 건물이 전부 인재 중심이 아니라 3층의 요 홈만 인재 중심 거야. 그러니까 그 건물을 쓰면서 사용료를 건물 전대 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일하지 않고도 돈이 불어나네. 맞죠? 이해되시죠? 이해됐죠? 그럼 봐봐. 여러분들 자본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봐. 있을 수도 있어. 저축통장 있으신 분. 저축통장. 너 거 자본이야. 왠 줄 알아? 걔는 이자를 줘. 목이 눈물만큼. 이해돼? 얼마가 있는지 안 물어볼게. 1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걔가 이자를 준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걔는 자본이야. 근데 얘네가 나중에 그쵸? 아싸 친구랑 두쫑쿠 여기 있지? 있어 없어? 바른 대로 얘기해. 있어 없어?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있어? 아, 안 되겠다. 이거 응? 너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자, 두쫑쿠라고 부르지 않고 국가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두쫑쿠.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이미 뭐 얼마야? 7,0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두 입 먹으면 끝나는 거지. 7,800원짜리 디저트가 있어요. 되게 좀 좋아한다고 하죠, 여자들이. 여러분들이 얘네가 두쫑쿠를 사 먹으려고 뭐 두바이 쫀득쿠키를 사 먹으려고 7,800원을 통장에서 빼냈어. 현금이잖아. 걔는 자본이라고 하지 않아. 왜? 이자를 안 줘. 이해되시죠? 이자를 안 줘. 왜? 7,800원 갖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호주머니에 넣고 까먹고 자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렇다고 불어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 스스로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걔는 이제 자본이 아니야. 이해되셨죠? 왜, 뭐가 그렇게 웃겨? 웃기게 생겼어 너무? 알고 있어 나도. 그래. 원래 애견나무 보다 보면 웃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 고전적 자본주의는 봐봐요. 이 자본주의는 여기서 보시면은 사유재산권 보장, 시장경제, 경제활동의 자유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봐. 이 사유재산권 동그라미 사유재산권 시장경제 즉 뭐야 정부가 역할이 있긴 있는데 정부는 요만큼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시장의 역할은 이만큼인 거야. 진짜 얼굴에 뭐 묻었나? 이해되시죠? 요거 적으시면 돼. 정부가 하는 일이 시장보다 클 수가 없다. 이게 자본주의야. 괜찮죠? 그리고 사유재산제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이거 내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나 이거 여기 동탄에다가 도로 만들 건데 이해되시죠? 도로 만들 건데 그쵸? 개인이 가진 땅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뺏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건 안 돼.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 함정이 있어. 뭐냐면은 시장이 그러면 잘 하냐 이거야. 시장이 정부보다 잘 해? 시장은 정부보다 잘 하지를 못해요. 사실 어느 정도 지가 스스로 기능하긴 하는데 잘 하지를 못해.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곧 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기 전에 상업자본주의부터 먼저 봐야겠다. 거기 프린트 상업자본주의 있지. 상업자본주의. 자, 조심해야 돼. 써봐. 산업혁명 X. 산업혁명이 아니야.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 맞아, 틀려? 땡이라고. 오케이? 그걸 좀 알아야 돼. 자, 산업혁명이 뭐임? 중딩도 아는 거잖아. 산업혁명이 뭐야? 뭐가? 뭐가 혁명? 그쵸. 이런 거야. 아이패드가 원래 저 뒤에 있는 저 녀석, 저 아이패드가 100만원짜리인데 제가, 오케이? 값이 싸져서 10만원에도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에 하다못해 이런 니트 있죠? 이런 걸 옛날에는 놀랍게도 30만원씩 주고 샀어. 이거 하나에. 너희들은 옷 있죠? 그거는 공장 옷이, 이것도 공장 옷이긴 해. 너나 나나 공장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산업혁명 이후의 옷은 2, 3만 원이면 충분히 사요. 괜찮죠? 2, 3만 원이면 옷 하나 살 수 있는 거 괜찮죠? 비싸봐야 6만 원. 그죠? 근데 생각해봐. 상하의 신발 다 합쳐서 각 30만 원씩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산업혁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기계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의 인건비를 없애고 그쵸? 사람의 노동력에서 막 잘못 만든 거 이런 거 빼고 분량이랑 만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자본주의를 도와준 거지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건 아니야. 오케이?
자본주의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쵸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자본주의가 시작됐을까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자본주의는 생각해봐.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것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 잠깐만. 별로네. 다시 잠깐만. 이런 거야. 자본주의는 싸게 만드는 걸로 돈을 벌어. 그게 산업혁명이잖아. 맞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싸게 만드는 것 말고도 다른 걸로도 돈을 벌 수 있기는 해. 어떻게? 싸게 가져오는 거야. 너네 과일 장수 알지? 과일 장수. 과일 파시는 분.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쵸? 그 메가폰 들고 뭐 망가진 TV 삽니다. 혹은 과일 팝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파란 용달 트럭 알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과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맞죠? 논밭에서 나는 거잖아. 그거를 싸게 가져다가 약간만 돈 받고 파는 걸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산업혁명이니?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과일 장수처럼 돈을 벌었다고. 누가? 대항해 시대 때 콜럼버스,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왕들이랑 계약을 맺고 오케이? 쉽게 말해서 5대5를 맺은 거야. 그럼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해. 너 내가 배 빌려줄게. 응? 너가 배 타고 나가서 응? 운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신대륙을 발견해서 나한테 보고하면은 너는 거기 총독을 시켜주고 나한테 한 50%만 세금으로 바쳐. 이해돼? 그런 계약을 맺었었단 말이야. 옛날에. 이해되시죠? 콜럼버스 이런 사람이 다 그런 계약을 맺고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간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상업 자본주의야. 그게 바로 중상주의야. 상업을 중시한다라는 거야. 이때 산업혁명이 어딨어? 맞죠? 이때 산업혁명 없어요. 왕이 정부야. 이해되셨나요? 얘나요? 이해되셨나요? 지나요? 그럼 봐봐. 산업혁명은 없어. 상품의 유통과정 밑줄. 어떤 건지 알겠어? 유통과정. 어떻게 유통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지. 식민지에서 싸게 사오는 것도 아니야. 약탈하면 돼. 그쵸? 원주민들. 그치?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서 쌀은 사갔지. 근데 그 과정에서 근대화를 방해하면 막 죽였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물자라든가 자원을 막 약탈해 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별의별 걸 다 약탈해 와. 우리 대항해 시대 때 막 금, 은, 뭐 향신료 이런 거 배웠지. 그쵸? 그런 걸 막 약탈해 와서 유럽에다가 푸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중상주의야. 그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함.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는 뭐냐? 공장제 기계공업 밑줄. 자, 공장제 기계공업. 그러니까 공장제 기계공업이라는 말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공장제 수공업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즉 뭐냐?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손으로 만들다가 나중에 기계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기계가 만드는 걸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당신은 염색만 해. 옷을 하나 만든다. 당신은 바느질만 해. 여기 이제 색 다르게 들어가니까. 그죠? 다르게 공정을 추구하는 거를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그쵸? 그 시간 지나면 임금도 많이 줘야 되니까 싫어. 그냥 고장나면 속편하게 AS 맡기거나 버릴 수 있는 기계가 좋아. 이해되시죠? 기계로 한다. 이해되니 은성아? 기계로 할 것이다. 그게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이라는 소리죠.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네, 공장제 기계공업. 그러니까 봐봐. 이때부터는 자본가가 상품을 생산. 자, 유통이 아니야. 동그라미. 생산이야. 정확히는 생산 플러스 유통이야. 이해돼? 생산 플러스 유통이야. 왜? 싸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 싸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잖아. 맞죠? 싸게 파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상업자본주의 때 이미 하고 있던 거고 산업자본주의는 싸게 파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맞죠? 싸게 만드는 거. 맞습니까? 그 싸게 만드는 거는 산업자본주의 때부터 싸게 파는 거는 상업자본주의 때부터. 이해되셨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해 또 차고 있어요? 은성이 쫓아오고 있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말은 상업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동그라미. 대량 생산, 공장제 기용업 이런 거는 상업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자, 봐봐. 싸게 만든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싸게 만든다라는 거야? 여기 함정이 있는데 옆집보다 싸게 만들면 돼. 옆집보다. 그러니까 내 경쟁자보다 싸게 만들면 돼. 이게 함정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도 나도 물불 가리지 않고 싸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노동자는 최대한 덜 고용하고 임금도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싸게 만들 수 있잖아.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막 좀 슬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냥팔이 소녀 알죠? 성냥팔이 소녀. 그거 실화야? 아니? 실화야 그거. 그거 동화 아니야. 너네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뭐야? 사람이 성냥을 만들 때 화학물질을 다루거든. 중금속이야, 이인이. 그 계속 흡입하면은 턱뼈가 녹아. 애들은 뼈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중금속 좀만 흡입하잖아. 그럼 턱이 이렇게 뒤틀려 버리는 거야. 이해되셨어? 애들이 밥을 못 먹어. 턱뼈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공장에서도 애가 점점 약하고 업무 효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냥 한 갑을 주고 내쫓아 버려요. 그럼 걔가 이제 뭐야? 할 게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이제 뭐야? 추운 눈밭에서 성냥 계속 긋다가 잘못하면 건물에 불 내거나 운 없으면은. 안 그러면 이제 성냥을 다 태우고 이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다음날 길가에. 그게 성냥팔이 소녀. 이해됐죠? 자, 봐봐. 방금 문제점을 파악했지. 뭐야?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해, 안 해?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야,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물건을 싸게 만드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쟁적으로 싼 물건을 강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싼 상품을 누릴 수가 있어.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 이해됐어? 거기다 써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정부가 하는 일이 작다 이거야. 작은 정부, 야경국가 적어놔. 작은 정부, 저걸 작은 정부는 동그라미만 치면 되겠다.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놔. 야경국가, 야경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없어. 그렇잖아. 성냥팔이 소녀가 실제라며. 그럼 국가는 애가 얼어 죽을 때까지 그냥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책임을 안 졌던 거야. 이해되죠? 봐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자, 정부가 첫 번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불법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해. 자본가들 힘이 더 세. 정부한테 그냥 돈을 찔러줘. 자, 의원들한테 로비를 해. 자,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한테 유리한 법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로비를 해요. 그럼 법안 안 만들어주겠죠. 맞죠? 최저시급 안 높여주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 그리고 자, 기업가들이 아무리 싸게 물건을 만들어도 이게 함정이야. 어차피 못 사? 못 사. 맞죠? 성냥 한 갑, 애기가 가진 건 성냥 한 갑이라고. 이해되죠? 쿠팡에서 살 수 있는 성냥 한 갑이 뭐 그런 가치가 있어. 맞죠?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없어요. 성냥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최저가예요. 세일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독점 자본주의 때 나타나. 시장 실패 보이죠? 시장 실패가 뭐야? 쓰세요. 유효 수요 X. 한 글자만 추가하면 돼. 유효 수요가 없다. 유효 수요 X. 그게 바로 뭐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밑줄. 여기에다가 쓰시면 돼. 유효 수요 X. 무슨 소리야? 기업들이 자꾸 그쵸? 나쁘게 장사를 하는 거. 어떻게 나쁘게 장사를 해? 자기가 가진 기술력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옆집보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카메라가 아이폰보다 좋아요.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그냥 연예인을 데리고 와. 그쵸? 차은우가 갑자기 그쵸? 아디다스 그냥 이제 얘기하는 거. 아디다스 패딩을 막 입어. 그 남자애들이 그때부터 아디다스 패딩 막 사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연예인들이 자꾸 패딩 광고하잖아. 그렇죠. 그게 진짜 좋아서 입는 거야? 진짜 그거 집에 가면 그것밖에 없어? 아니잖아. 패딩은 미안하지만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거기서 거기에요. 이해되셨어? 그런데
성능의 차이가 없는데 대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연예인 섭외를 하고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연예인 섭외도 못하고 이해되죠? 근데 대기업이 물건 더 많이 팔아.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막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없어져.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런 이제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장 실패인 거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유로운 경쟁도 안 하는데 이해됐습니까? 그럼 대기업들은 봐봐. 연예인들한테 광고 시켰으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었겠지. 그 패딩 비용을 다 누구한테 씌운다? 개인한테 씌운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저 뭐야 옛날에 김수현 패딩이 그렇게 유행했어. 우리 때는 어디였지? 뭐 블랙야크에서 만들었나 그랬는데 김수현 패딩이 그때 엄청 유행했어. 지금 김수현 나락갔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패딩보다 2, 30만 원 비싸게 주고 파는데 막 팔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싸게 사서 비싸게 샀어. 비싸게 샀지? 시장 실패야. 왜? 싸게 사야 되는 걸 비싸게 주고 사셨네요? 멍청한 고객님.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이 없어. 그쵸? 저축하고 싶어. 돈이 없어. 남들보다 그쵸?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싶어. 돈이 없어. 시장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수정자본주의가 뭐라 그럽니까? 불황, 빈부격차, 실업 등을 누가 해결해 준다? 그쵸? 정부가 해결해 줄 텐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요거 중요하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밑줄. 자, 어떻게 개입할 건데? 그쵸? 어떻게 개입할 거예요? 자, 쓰세요.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라는 거 하는데 뉴딜 정책이 뭐냐? 자, 간단해. 정부가 커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정부가 영역을 확대하는 거야. 어떻게?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을 정부가 대신 해줘. 어떤 거? 청소. 그 다음에 뭐 도로 건설. 예를 들어서 뭐 댐 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런 걸 국가가 막 사업을 열어.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다가 지금은 로봇가 다 해주는데 AI가 덜 발달해서 시절에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공항 안내를 노인들한테 맡기는 거지. 이해되시죠? 고용을 하는 거야, 노인들. 청소 같은 것도 박물관 청소, 기념관 청소 이런 거 노인들한테 막 맡기는 거야. 그럼 청소를 막 하는 거지, 하루 종일. 그리고 돈을 받아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임금을 지급하는 거야. 임금을 지급하는 거야, 정부가.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해버리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게 뉴딜 정책이야. 그런 걸 한다. 그럼 봐봐. 시장은 왜 가만히 있나? 어차피 시장은 봐봐. 유효 수요를 구하지 못해서 이 역할을 정부한테 준 거야. 시장한테 이걸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 시장은 그쵸, 노동자들을 자꾸 해고해. 임금을 자꾸 안 줘. 그러니까 봐봐. 멍청한 짓 한 거야. 돈을 안 주면은 소비를 못 하죠. 그죠? 소비를 못 하면은 물건을 사요, 안 사요? 못 사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업은 바보짓을 한 거야. 자기 지갑을 때린 거야. 공격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 나서는 거야. 임금을 정부가 줘. 그럼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느냐? 여기는 비밀이 있어. 빌려와. 다른 나라한테서 빌려와.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우리나라 믿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채권 막 사가. 그리고 그 채권으로 정부가 돈을 굴려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걸 유효수요라 그래. 괜찮지? 이해됐어, 얘나야? 그게 바로 수정자본주의 때다.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스태그플레이션 밑줄. 스태그플레이션. 석유파동이랑 스태그플레이션 밑줄. 자, 이제는 정부도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기름값이 올라. 근데 여러분은 기름값이 오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야. 여러분들 뭐 대중교통으로 와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 차로 와도 마찬가지고 다 차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뭐 어떻게 와? 걸어서 와요? 학교 그럼 차 타고 갈 데가 없니 보통? 외식할 때 차 타고 가죠 보통. 그래도 그쵸?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 뭐야 체험학습을 간다 하다못해 그때도 관광버스 같은 걸 빌리잖아요. 맞죠? 다 기름값이에요. 편의점에 물건이 어떻게 와요? 트럭이 와서 배달해 주잖아. 기름값이에요. 맞죠? 기름값. 근데 이 기름값이 올라요. 왜?
중동에서 전쟁이 났어.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야, 너네 우리한테 곱게 굴었어. 기름 안 팔어. 기름값이 막 올라. 막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편의점에 있던 삼각김밥이 1,000원이었다가 1,250원. 자고 일어나니까 1,500원. 자고 일어나니까 1,7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 배송비가 물건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우리나라 기름 안 나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느냐? 난방을 안 해줘. 그러니까 삑! 이거 눌러봤자 난방 해줘 안 해줘? 난방 안 해줘. 이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막 패딩 안에다가 또 막 경량 패딩 입고, 그쵸? 히트탭 막 두세 개 입고 막 등원하는 거야. 막 들들 떨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석유 파동인 거야. 정부가 해결이 안 돼. 맞죠?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부의 규모를 줄여요, 오히려. 왜? 정부가 쓰는 돈이 너무 많다. 오케이? 정부가 유효수요를 늘린답시고 댐 공사, 도로 공사, 막 도로 보도블록 갈아 끼우고, 그쵸? 발전소 짓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정부 규모를 줄여야 돼.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다 쓰세요. 신자유주의는 뭐냐? 자, 여기 이제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에 신자유주의 있죠? 프린트 보세요. 거기 이제 밑줄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제도 축소 밑줄, 규제 축소 이제 규제 축소 밑줄. 규제 축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정부가 못하게 막아놨던 금융 이런 거 있죠. 금융, 지하철 이런 영역을 자꾸 민간인들한테 개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금융통합 이런 거, 은행들끼리 막 인수합병을 해버려. 은행의 규모를 막 키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그쵸, 시장한테 기회를 준다. 정부가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걸 이제 푸셨으면, 자, 이제 269번 가보시면은 현행 고3들이 푸는 문제 하나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금방 맞출 수 있어서 한번 풀어봐.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요. 자, 풀어봤나요? 쉽죠? 몇 번? 금방 고를 수 있겠죠? 괜찮아. 꺼봐. 잘했어. 진아는 오케이. 잘했어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쫄아? 괜찮아. 애견남 혼 안 내. 숨 좀 쉬자. 쉽죠, 그래도? 좀 풀만하죠? 이 친구가 너무 아저씨같이 입네. 그래갖고 안 어울리는 짓 하고 있어. 신발도 막 사고 막. 나 아저씨지 뭐, 막말로. 아저씨 맞잖아. 아직이야? 그거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너 좀 성향이 그쪽이니? 자, 장난이에요. 자, 봐봐요. 누가 하는 거야? 봐봐. 개개인의 밑줄, 맨 마지막 줄,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나왔네. 누구 자본주의? 고전 자본주의인데? 그쵸, 고전 자본주의인데 시장이 커야 돼. 정부가 작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애예요. 자, 을은 누구예요? 자, 국가는 조세정책, 이자율 조정 등에 의해 그쵸,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밑줄.
야, 국가가 일을 많이 해야 돼. 이해됐어? 수정자본주의예요. 그럼 봐봐. 정부는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 그건 을인데 갑에다가 표시해주면 안 되겠죠? 집에 보내세요. 알겠죠? 이해돼? 얘네 이해돼? 돼, 안 돼? 1번 왜 틀렸다고? 얘네야 해보세요. 왜 틀렸어 그거? 어? 어떤 게? 어떤 부분이요? 아, 자, 봐봐. 유효 수요를 늘리는 거는 을이에요. 을. C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A에다가 넣으시면은 안 되겠죠? 그죠? A는 고전 자본주의.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오케이? 아직도 이해 안 됐어? 됐어요? 오케이. 자,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저절로 사회 전체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됐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은 개인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쓰세요. 이 말하는, A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장 실패야.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이거는 시장 실패야. 근데 봐봐. A가 시장 실패를 언제 얘기했어? 맞죠? 그거는 A의 부작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쓰면 안 돼. 자, B. 개개인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체제. 자, 그러면 자본주의 공통점 아닙니까? B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답. 3번.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진짜 이해됐어요? 얘나 이해됐니? 됐어요? 어려운 점 있으십니까? 있어요? 어떤 거?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볼게요. 공유제를 바탕으로 사적 부문의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 자, B에다가 자, 거기다 쓰세요. 4번. 이 녀석은 사회주의예요. 공유제라는 거는 누구나 같이 쓰고, 그쵸. 누구나 같이 먹고, 누구나 같이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장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투자의 사회화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배운 적이 없는데요. 사회주의잖아, 이거는. 그죠? 괜찮죠? 이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논 오브 댐.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합리적 선택의 방법 145페이지를 펴시고 다음 거, 그치. 요거 펴서 이제 기회비용 구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 요거 먼저 배우셔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기회비용 구하는 실습입니다. 이거 중3 때 한 적 있을걸? 이거 중3 때 한 적 있을 거예요. 얘네, 그치? 아니어도 돼. 지금 하면 돼. 자, 볼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자, 간단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면은 되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될 것들 보이시죠? 그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 밑줄. 최소의 비용. 돈을 적게 들이고 이익은 많이 본다가 합리적 선택인 거예요. 괜찮죠? 그럼 볼게. 편익은 뭐야?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 즉, 이런 거지. 음식이 맛있거나, 그쵸? 그쵸? 차은우가 잘생겼거나, 이런 거는 다 어쨌든 편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전적, 비금전적인 거. 자, 기회비용은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 그쵸? 자, 차은우를 보고 싶어. 슬프지만 공짜가 안 되겠죠. 그쵸? 뭘 해야 돼? 콘서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회비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볼게. 이 기회비용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낸 거는 명시적 비용이야. 그건 상관없는데 이 암묵적 비용, 요게 좀 어려워. 밑줄,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에다가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느냐? 암묵적이라는 거는 우리 좀 알죠? 그런 건 암묵적인 거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 그렇죠? 편익, 암묵적 비용은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인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쓰세요 먼저. 즉 뭐냐?
아, 편익에서 내가 지불한 것을 빼면은, 그쵸? 어떤 게 남는다? 어떤 경제 행위를 함으로써 포기한 것의 가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즉, 포기한 거의 가치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연봉, 이제 문제로 가봐. 문제로 가봐. 이게 이 암묵적 비용이 뭔지 애들이 안 잡혀. 자, 봐봐. 여기 지금 명시적 비용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회사원 값은 프린트 보고 계시죠? 직장을 그만두고 제과점을 창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예상되는 총 수입과 총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 수입은 1억 원. 야, 많이 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 이 사람 좀 장사를 잘못한 것 같아. 종업원 인건비 3천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뭐 빵을 뭘로 만든 거야? 상가 임대료 2천만 원. 그죠? 기타 경비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자, 명시적 비용이 얼마인 것이에요? 구해보세요. 써봐. 거기다 써봐. 명시적 비용 얼마야? 그 프린트에 써 그냥. 명시적 비용. 자, 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거. 일단은 명시적 비용을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도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구해야 기회비용이 나오겠죠. 그쵸? 기회비용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보십시오. 명시적 비용은 여러분들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냥 쓴 돈 다 더하면 돼. 그럼 얼마 나와? 얼마 나와 명시적 비용? 그렇지. 명시적 비용 구했니? 맞지? 구한 거죠? 얘네도 구했니? 그렇죠. 잘했어요. 그냥 다 더했어. 근데 봐봐라. 님들 이거 구해보세요. 써봐. 못 쓰면 그냥 뭐 물음표 모르겠어요. 얘기하세요. 얼마임? 자,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죠?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 뭘 포기했어, 이 사람? 포기한 거. 뭘 포기했어? 그렇지. 감다살. 그렇죠. 뭘 포기해? 뭘 포기할 거야, 은성아? 너 지금 오늘 뭔가를 포기하고 나왔잖아. 맞지? 뭐야? 뭘 포기하고 나온 거야? 너 지금 잠을 포기하고 나왔잖아. 아, 감이 없나 아직? 자, 얘나 잘했어. 자, 봐봐. 암묵적 비용은 연봉 3천만 원 밑줄 그 녀석이에요. 그걸 포기했잖아. 직장을 그만뒀다며. 그죠? 암묵적 비용이 뭐야? 포기한 것의 가치. 밑줄 그걸 했잖아. 맞죠? 그럼 봐봐. 이거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더하면 얼마야? 기회비용 얼마야? 1억 2천. 맞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이 사람 장사 잘못하고 있다고. 맞아 틀려? 진아 이해돼? 이 사람 장사 잘해서 못했어. 못했어. 왜 못했어? 손해봤어? 이득 봤어? 손해봤네? 아이고 안타깝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재료비랑 인건비가 너무 많아. 빵을 어떻게 만든 거야? 그죠?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비용 편익 분석하기 보이시죠? 비용 편익 분석하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뭐야? 순편익인데 기회비용을 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못 찾았어? 암묵적 비용 찾기가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그게 0보다 커야 돼. 근데 학생들은 맨날 명시적 비용만 더하고 땡칠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정답이 왔다 갔다 해요. 뭔 말인지 알아? 명시적 비용을만 더하면 당연히 이득으로 나와. 근데 포기한 것의 가치를 안 더하면은 손해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애들이 안 더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거기서 함정. 이건 중3 때 함정이에요. 자,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어때? 용기가 나 안 나? 풀어볼래 한 번?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자, 밑에 저 뒤에 넘기면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갑은 한 달 전에 A그룹 콘서트 예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 알려준 대로 한 번 더 해보세요. 아까 알려준 대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똑같아. 얘 구하고 그럼 얘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암묵적 명시적 비용 써놔. 내가 지나가면서 좀 보게. 물 좀 먹자. 응? 해봐. 일단은 그 암묵만 한번 해봐. 암묵적 비용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몰 비용 고려하지 않기도 여기서는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매몰 비용은 내가 일부러 안 가르쳐 줬어. 왜? 헷갈리지? 명함만 좀 같이 보여줄 수 있어? 명함만? 요것만 좀 보게. 명식 안 보여. 명식 비용. 조금 감이 있어야겠다. 자, 볼게. 다른 애들 것도 좀 보자. 다른 애들 것도 좀 볼게요. 조금 볼게. 자,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콘서트 입장권 한 장 명시적 비용 쓰세요. 맞죠? 이거 돈 지출한 거잖아. 6만원 쓰십시오. 6만원. 자, 근데 봐봐. B 콘서트 입장권은 원래 4만원이고, 자, B그룹 콘서트에서 얻는 만족감은 5만원이다. 왜? 이 만족감. 야이씨, 이거 넣어줘야 되나? 넣어줘야죠. 그쵸? 이거 편의가, 자, 편의가 아닙니까? 그죠? 원래 얻었어야 될 편의.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A 걸 이미 구매했으니까 B 건 못 갔잖아. 그러면은 5만 원이 추가로 지출된 거예요. 맞죠? 6만 원 더하기 5만 원. 그럼 기회비용 얼마? 11만 원이에요. 이해되셨나? 왜? A 걸 선택했으니까 B 걸 못 갔잖아. 요것은 암묵적 비용인 거죠. 근데 봐봐. 애들이 뭘 더하느냐? 이 4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자, 쓰세요. 가격은 이게 5만 원, 이게 5만 원이고 이게 4만 원이잖아. 맞죠? 맞아? 아니 6만 원. 6,5지 6. 내가 잘못 6만 원, 5만 원이죠. 6만 5만. 근데 애들이 봐봐. 이 가격을 골라. 이걸 고른다고. B의 콘서트 입장권은 4만 원이라며. 그죠? 근데 쓰세요. 가격은 만족감이 아니에요. 즉, 이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왜? 효용으로 계산했어야지. 기회비용은, 이해됐어? 기회비용은 효용으로 계산해야죠.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비용을 계산할 때, 그렇죠. 만족감을 넣어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쓰세요. 가치가 만족감이야. 이거를 함정판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
어. A를 갔을 때 기준으로 계산하는 뭐? A 콘서트에 갔을 때 그렇죠. 여기 봐봐. 여기 누가 A그룹 콘서트가 있는 날. 그렇죠. 가기만 해달라고 하였다. 근데 안 갔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를 골랐다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이걸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이해됐어? 이걸 구하라는 얘기였어. 이 두 개를 구해봐라. 오케이? 그걸 하려고 한 거였어요. 이걸 쓰라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그죠? 써봐라. 이해됐어? 이해 안 됐지? 어디 안 가? 그냥 가는 장소를 골라서 저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다시 해봐. 아니 그러니까 어. 저게 어. 이것만 읽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서 쓸 수 있는 거냐고? 네. 그쵸, 사실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분해 말아, 이거예요. 핵심은. 근데 어. A를 갔을 때랑 B를 갔을 때랑 저 두 개 비용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쵸. 지금 봐봐. 근데 봐봐. 같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뭘 선택하면 이득이다라는 게 내가 상황을 안 준 거야. 그 1, 2, 3, 4, 5번에 적혀 있지. 그거는. 근데 그것까지 안 준 거야. 오케이? 그냥 문제 확 잘라놓은 거야. 이해되셨나요? 같다라는 말은 없어. 그래서 봐봐. 자, 들어봐 일단. A그룹 콘서트에서 자, 값은 6만 원어치 만족감을 얻었다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얘네 맞춰봐. 값은 6만 원 이상의 만족감을 얻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왜? A그룹 콘서트가 6만 원에 팔았으니까. 근데 봐봐. B그룹 콘서트를 보러 가면 값의 이게 함정이야. 기회비용이 5만 원이야. 이러면 틀려요, 맞아요? 틀렸어요. 왜? 이거 다 더하시던가. 이해됐어? 그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뭐냐? 문항에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1, 2, 3, 4, 5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뭘 선택했다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 이해되셨나? 이해돼? 안 돼? 예, 얘네. 진아 이해돼?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자, 안 되겠다. 저거 보고 볼게요. 일단 암묵적 비용이랑 매몰 비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매몰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먼저 보고 갈 텐데 매몰 비용, 자, 먼저 암묵적 비용 동그라미.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편익. 그러니까 뭐야? 암묵적 비용은 자, 쉽게 설명해 줄게. 상황을 하나 더 들어줄게요. 자, 오늘 여러분 저녁을 내일 점심을 먹는다 치자고. 내일 점심을 먹는다 쳐. 얘네 잘 봐. 내일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짜장면, 짬뽕 이렇게 있죠. 있죠. 자, 봐봐. 여기에서 고르는 순간 이걸 고르면 얘가 기회비용이 되는 건 맞죠. 그렇죠? 하나 예시를 더 들어줄게. 중식과 양식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 중에서 이걸 골랐으니까 이걸로 간 거 아니야. 맞지? 얘는 매몰 비용이 맞아요, 틀려요? 매몰 비용이에요.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얘는 뭐야? 매몰 비용이지. 얘는 암묵적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해되셨나? 얘네 이해돼? 자, 봐봐. 그럼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 짜장면 사장님이, 그쵸? 요즘 짜장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9,000원 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쵸? 사장님, 저 여기 안 가고 여기 왔으니까, 오케이? 돈가스가 원래 12,000원인데 짜장면 9,000원이니까 저한테 3,000원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야? 이걸 고르느라 이걸 친구들이랑 이거 야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한 시간은 기회비용으로 치지 않는다. 오케이? 치지 않고 뭐야? 요거하고 요거를 고를 때 그 순간에 기회비용이 정해지는 것이다. 괜찮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비용은 안 치는 거야. 오케이? 그 전까지 비용은 치지 않는다. 기회비용은.
양식과 중식 중 하나를 그쵸 고를 때만 기회비용이 생긴다. 짜장과 짬뽕을 미안해. 여기를 고를 때만 기회비용이 생기고 여기서는 그치 매몰비용인 거지. 그쵸 암묵적 비용이라고 치지 않는다. 기회비용에 심지어 안 들어간다. 괜찮죠? 이 매몰비용 개념.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아직 좀 그래요? 괜찮아요? 자, 그 봐봐. 아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봤었던 거. 아씨, 선생님 가격이 곧 만족감이 아닌가요? 안 되는 거죠. 왜? 봐봐. 우리는 봐봐. 이거 봐봐. 편익 봐봐. 편익. 다시 올라가서 봐봐. 편익은 금전적인 거예요? 비금전적인 거예요?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가서 봐봐. 책에 있어. 책에 몇 페이지에 있어? 145페이지에 그쵸. 편익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편익은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 편익은 기회비용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때도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가격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걸로 가치로 이제 매겨줄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걸 좀 아셔야 된다. 그리고 기회비용이랑 매몰비용, 매몰비용이랑 저거 암묵적 비용 구분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니면은 넘어가도 돼.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문제 풀게 냅두면 돼요. 자, 봐봐. 여기서 146페이지에 2번 한번 풀어봐. 146페이지 2번. 이럴 줄 알고 문제를 여러 개 구해왔어, 쌤이. 146페이지에 2만원이래나. 2번 한번 풀어봐요. 말이 헛나와. 풀어보세요. 맞아 이게? 그렇지. 그 다음에 됐다. 잘하셨어. 조금만 풀어보고. 아이고 배 아프다 오늘. 어우. 아직 이해가 안 간 것 같아. 자, 봐봐, 얘네야.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뭐 여기다가 x하고 가치라고 써봐. 가치. 이거 2번. 편익에다 x 걷고 가치라고 써봐. 알아듣게 얘기를 해줄게, 이거 쌤이. 자, 봐봐요. 기껏 돈을 냈어. 근데 봐봐. 맛이 맨날 있을 수 있어? 음식점에다 돈을 냈는데, 그쵸, 맛이 없어.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없어? 짜장면 시켰는데 팅팅 불어서 우동이 돼서 나왔어. 그러면은 8,000원짜리를 냈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고 이걸로 편익에 묶어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괜찮죠?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가치가 큰 선택. 괜찮니? 이해됐어? 그렇죠. 그런 거죠.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봐봐. 아까 그랬잖아. 아까 매몰 비용 고려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지, 너 지금.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쉽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매몰 비용은 이거야. 자, 5xx55예요? 오케이? 설명해 줄게. 이번에 x는 편익이 아니야. 가치가 커야 돼. 여러분들이, 자, 차은우를 보러 갔어. 그쵸?
우리 가끔 축구 경기 때 그런 짓을 한다? 스포츠 스타가 오기로 해놓고 안 와. 혹은 얼굴만 잠깐 비추고 경기는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집에 가. 그럼 팬들이 막 우우 막 그래요. 왜? 너 보려고 콘서트 티켓 2만 원 더 주고 왔는데 너 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가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가치를 못 누린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편익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을 꼭 고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매몰 비용. 자, 매몰 비용을 알기 쉽게 더 설명해 줄게. 자. 학원을 골라야 돼. 신학기 때 맞죠? 아씨 통합사 한 군데 뭐 하는데 몇 군데 없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학원을 고르기로 했는데 너무 선택지가 많은 거야. 동탄은 꼭 동탄에만 안 있어도 돼요. 같은 경기도인 마당에 그 이제 광역버스 타면 그 대치동까지 금방 가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있고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데가 수원 가깝니? 가깝니 수원이랑? 근데 수원 동탄은 많이 가본 적이 없어. 쌤은 영등포에서 직방으로 오니까 가깝니? 한번 환승해야 돼? 그럼 기흥 뭐 영통 그래 여기 가까워 영통이라고 칩시다. 수원에서 그나마 좀 남쪽이니까. 그럼 이제 동탄이라고 칠게요. 동탄, 수영동, 대영동 이렇게 칩시다. 그럼 이제 만약에 그쵸? 아우 너무 멀어. 여기는 비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뭐야? 여기 그나마 야 여기 통사에서 인재중심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던 애를 그게 나야. 그래서 얘를 여기 딱 꼽아서 가르친대. 오케이? 그래서 인재중심인이라고 칠게.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오케이? 이런 의사결정을 거쳐다 치자고. 여기 뭐 다른 데가 있나? 뭐 학원이? 아는 데가 없으니까 뭐 그냥 쌤이 근무하는 학원 아무거나 될게. 하이스트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있는데 드디어 해먹었다. 정말 기념비적이네. 자 1단계 2단계를 거친 거잖아. 맞습니까? 부모님이 여기서 카드를 긁은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결제를 한 거야. 기회비용은 그때만 적용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뭐야? 그 암묵적 비용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자 암묵적 비용이래. 자 묵시적 비용 나도 헷갈려. 묵시적 비용은 자 여기 해당돼 안 돼? 암묵적 비용 여기서 해당돼 안 돼? 해당돼 안 돼? 해당돼. 왜? 여기 대신 여기를 골랐으니까 결제하는 순간만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암묵적 묵시적 비용이 적용이 안 되고 여기는 매몰이라 그래. 매몰 비용이라 그래. 이해되니? 왜 매몰이라 그래? 여기에서는 손해가 났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얘보다 얘가 가치가 있어라고 이거는 되는데 자 봐봐. 여기가 좋을지 여기가 좋을지 봐봐. 비교하는 과정에서 손해본 게 있어 없어? 손해본 게 있어 없어?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몰 비용이니까 그냥 치지 않는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내가 10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막 했어. 근데 불합격했어. 그러면은 암묵적 비용이야 매몰 비용이야? 10년 동안 내가 공무원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치자고. 내가 근데 공부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 그러고 그냥 에이씨 그냥 저기 뭐야 나 내일부터 쿠팡 해야지. 그냥 오케이?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거야? 얘기해봐. 이거야. 왜? 왜냐면은 쿠팡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손해 입은 게 없어. 자, 이건 뭐냐면은 반드시 내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 쿠팡 할까? 아니면은 배달 알바 할까? 이해되시죠? 그게 이거야. 이해돼? 그때는 비용이 발생하잖아. 왜? 배달을 하면은 건당 예를 들는 거야. 3,000원을 준대. 근데 쿠팡을 하면은 건당 5,000원을 준대. 개이득이네 이거 해야지.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그때만 비용이 발생하잖아. 어떤 건 3,000원, 어떤 건 5,000원. 그쵸? 근데 이건 무슨 비용이 발생해? 그쵸?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보다 비싸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여기가 여기보다 반드시 값이 싸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몰라. 오케이? 모르지 뭐. 그렇죠?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런 셈이에요. 이해되시죠? 괜찮지? 이제 포인팅 탁 잡았어. 감 잡았어. 이 예제 이거 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나 쌤도 이런 걸 하면서 너네 표정이 뚜름하잖아. 야 이게 뭐냐? 쌤도 이걸 바꿔요. 이제 이거 바꿀 거예요. 없어질 거야. 알겠지? 그 이해는 확실히 됐죠? 그런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스노 밴드웨건, 스노 배블런 힘들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지금 밖에 끝났니? 안 끝났네. 자, 스노 밴드웨건, 스노 배블런. 자, 여기 볼게요. 밴드웨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쉬워. 밴드웨건은 따라서 구매. 그것만 밑줄. 이런 것까지 막 목숨 걸면서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스노 효과는 특이한 물건. 자, 얘를 알기 쉽게 들게 설명해 줄게. 자, 밴드웨건은 뭐냐면은 그 연예인 따라 사는 거야. 연예인 패딩 쓰면 돼. 연예인 패딩 따라 사는 거야. 그리고 스노 효과는 있잖아. 스노 효과는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자, 나이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죠? 쌤이 갑자기 내일부터 막 지드병 걸려. 막 머리를 하얗게 하고 와. 그리고 막 지리처럼 막 할머니 옷 막 입고 와. 그럼 어때? 보니까. 쟤는 어떻게 생각해? 드디어 맛이 갔구만. 맞죠?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를 스노브 효과라고 보는 거. 이해되셨죠? 남들과 특이한 물건을 연예인들은 해도 돼.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 회사를 주목할 거 아니야. 야, 저 연예인 쟤하고 협찬했나 보다. 이해됐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회사가 있잖아. 인간 굿즈 알지? 막 연예인들이 막 쫙 붙는 도 있고 워터밤에 막 가. 그거 왜 가? 좋아서 간 거임? 물건 홍보해 주려고. 이해되셨어? 이해됐죠? 그건 스노브 효과. 연예인들이 연예인 패딩을 입으면은 그거는 밴드웨건 효과가 아니라 스노브 효과라고. 이해되죠? 배블런 효과는 뭐냐면은 자 봐봐.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는데도 자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 밑줄. 자 경기가 안 좋을 때라고 하나를 더 붙여도 좋아.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럼 좀 이해돼? 혹시?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한다. 이해돼? 이해나요? 은성아 이해돼? 그렇지. 어떤 느낌이야? 아 이건 이거야. 저 뭐야? 코로나야?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소비가 늘겠어 줄겠어? 줄어야죠. 돈 못 버는데 쌤 코로나 때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의 여행사야. 쌤은 여행사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카지노에 막 500명, 600명씩 오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그 많던 중국인들이 딱 사라졌어. 그리고 호텔에 가니까 호텔에서 그 문 열어주시는 분들 있잖아. 벨보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캐치볼을 하고 있더라고. 손님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 보고 충격을 먹었어. 그리고 한 달 뒤에 무급휴직이 나오더라고. 돈을 안 주고 일을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봐봐. 경기가 안 좋잖아. 근데 쌤이 뉴스를 볼 때 그때 배불른 효과가 뭔지 딱 느꼈어. 코로나인데도 명품관이 비어요? 넘쳐요? 명품관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왜?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진짜 명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돋보이고 싶어. 명품을 왜 사? 돋보이고 싶어. 남들이 돈이 없을 때 사야 명품이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배불른 효과.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거. 그것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숙제는 별게 없고, 자, 이제 저 옆에 반 끝났나 봐. 140. 잠깐만.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걸 빡세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만 너무 좀 했나? 잠깐만. (121, 122, 123) 풀어오십시오. 121부터 124까지 3권 분립부터 여기까지만 숙제를 해오세요. 자본주의는 낼까 안 낼까 말까? 이거 한 바닥만 더 내자. 한 바닥만 더 내자.
아, 그리고 자, 봐봐. 133페이지도 133페이지. 133페이지 2번까지만 풀어서 3번은 안 해도 돼. 3번 하지 마. 3번 하지 마. 알겠지? 여기까지만 풀면 돼. 표시하고 해오세요. 그러면 딱 4페이지 낸 거야. 어때? 채나야 괜찮아? 괜찮아? 뻥뻥 치지 마. 잠깐만요. 얘네 이해돼? 좀? 괜찮아? 그래요. 은성이 이해돼? 잘했어. 은성이가 좀 잘 쳐보니까.